자, 시작해볼게요. 이쪽 보십시오. 지난달 수업까지는 이제 원자의 구조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몇 개 얻을지 잃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할 내용은 화학 결합인데요. 서로 같은 원자들이든 또는 서로 다른 원자들이든 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어내겠는데요. 여기서 이미 한번 공부해봤겠지만 난 다른 거랑 결합 안 할래 하는 원자들이 몇 종류 있었습니다. 어떤 놈들입니까? 난 다른 거랑 결합 안 할래. 네, 혼자 다른 거 결합하고 혼자 있겠다 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아르곤. 그렇죠. 네오. 18족 원소 또는 0족 기체라고 불러줬던 헬륨, 네온, 아르곤. 물론 그 밑에 더 있어요. 크리톤과 제논, 라돈 이런 놈들인데 얘네들은 다른 걸 결합하고 1원자, 원자 하나로서 그냥 분자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걸 결합 안 하는 딱 6가지의 물질들입니다.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네? 왜 다른 거랑 결합 안 할까요? 그저 테두리가 이미 8개여갖고. 예, 그렇습니다. 최외곽에 퍼펙트한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거를 결합하면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그런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더. 그럼 다른 원자들은 왜 결합하려고 할까요? 불안정. 지금 원자 혼자서는 불안정하다. 다른 원자랑 결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헬륨은 어차피 원자 핵이 있고 물 플러스 2가 되겠죠. 첫 번째 전자급제는 전자가 2개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온이요 플러스 원자 핵이 있고 물론 플러스 10의 핵의 전화이죠. 첫 번째 전자급제의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급제의 전자가 8개 있고요. 아르곤 역시 최각의 8개의 전자, 즉 맨 바깥쪽 전자껍질에 8개의 전자, 물론 헬륨은 2개면 충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만 가진 놈들은 2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최각의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퍼펙트해, 안정해. 그래서 18종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놈들은 이런 형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화학 결합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원소를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말입니다. 어떤 타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타입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안정한 거랑 불안정한.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주기표의 왼쪽 파트를 차지하는 금속과 오른쪽 파트를 차지하는 비금속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소를 크게 금속, 메탈 쓰고 있습니다. 비금속, non-metal X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방법이 있겠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화학 결합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금속과 금속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란 이름을 쓰고요. 이건 결합의 종류입니다. 이 금속 결합을 이루는 것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금속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체 결정을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 결정에 대해서는 정규 교과로 따지면 화학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화학 2로 넘어가야 다시 말해서 좀 고급 화학으로 넘어가야 좀 관심이 다르게 됩니다. 얘네들의 전기 전도도를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솔리드, 리퀴드 느낌 알겠습니까? 네. 예, 고체 상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를 보면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왜 좋습니까? 이쪽에 전자도 쉽게 움직이거든요. 전자가 어느 극에서 어느 극으로 움직입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이동하겠습니다. 액체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액체 상태에서도 전자가 움직입니다. 금속 원자핵은 안 움직입니다. 금속 결합 물질에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전자만 움직였습니다. 얘네들은 충격에 강하고 연전성이 뛰어납니다. 연성이라는 것은 철사처럼 길게 늘리는 성질, 전성은 알루미늄처럼 넓게 펴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금속 방식 퉁치니까 와자작 부셔지지 않고 얇게 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모두 다 자유전자가 원자 핵의 위치가 이동했을 때 자유전자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그 금속이 부셔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금속결합 물질이었습니다. 금속결합은 상호에서 딱 한 놈 빼고 모두 다 상호에서 고체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딱 한 놈이 누구죠? 수. 그렇죠. H 상태의 로존자의 금속은 순 하나뿐이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예, 금속결합에 대해서는 네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쪽은 누구세요? 금속결합에 대해서 금속결합 정리해 주십시오. 천천히 보세요. 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대요. 이온결합을 얘기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시면 이온결합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이온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합을 이온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 이온결합을 통해서 만든 고체의 결정을 이온 결정이라는데요. 이온 결정은 상호서 100%다 고체 상태입니다. 즉 녹는점이 끊어지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는 이온들이 완벽하게 규칙된 패킹을 가지고 있어서 즉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그래서 이온의 이동성이 없어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 용융 상태가 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 상태, 액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합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소개됐겠지만 액큐어스 수용 상태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즉 앙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다시 말하면 전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의 의미는 뭐라고요? 물이 녹아서 이온화가 되어서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대체로 앙금을 제외하고는 액기스 수용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뛰어납니다.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서로 반대되는 극으로 이동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나중에 학년제형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즉 페이지 다음 책에서 보면 이 용융 상태 그리고 수용 상태에서의 전기분해의 화학 반응식도 한 번 더 배워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 여러분들 소금 있잖아요. 그거 숟가락 같은 거 툭 한번 쳐보면 굵은 소금 쉽게 와자작 부셔집니다. 즉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하나 충격에는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음이온의 규칙의 패킹 가지고 있는데 충격가면 위치가 어긋나면서 이제 반발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될 때 아무데나 형성됩니까 하면 이미 앞에서 공부했겠지만 나트륨 1 플러스에 Cl- 1대1로 결합하겠죠? 마그네슘 2 플러스에 Cl1- 이것도 1대1로 결합합니까? 아니요. 이건 크로스 내려서 1대2로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전하량, 이온의 전하량이 높으면 녹는 점이 더 높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러스 산소 2- 이런 놈들의 녹는 점이 1 플러스 1- 보다 많다고요? 더 높아요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1 플러스 1- 끼리는 서로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K 플러스의 Cl-. 그럼 나트륨보다 칼륨의 사이즈가 좀 더 커요. 이쪽 리튬, 나트륨, 칼륨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트륨 이온 사이즈에 비해서 칼륨의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면 염화이온의 크기는 똑같은 상태에서 칼륨의 사이즈가 더 크면 녹는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요. 염화나트륨이 녹는 점은 801도씨 되고 있습니다. 염화칼륨은 한 700도 정도 되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사이즈가 더 커지면 핵간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전기력 K는 거리 제곱의 Q1, Q2 이거 배워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예. 그래서 전하는 곱에 관심이 있겠고 그리고 이온 사이즈가 커지면 이온과의 거리가 멀면 녹는 점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시 보죠. 기본적으로 금속은요,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두 개고 이런 정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한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전자 한 개 있잖아요. 그 한 개의 전자를 그냥 잃어버리려 하는 놈들이에요. 마찬가지 마그슘 최악의 전자 두 개 있잖아요.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려 하는 그런 놈들이라고요. 반면 비금속은요, 최악의 전자가 6개, 7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두 개의 전자를 얻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7쪽인 염소는 최악의 전자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최악의 모자란 전자 한 개만 얻었으면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 가진다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겠다고요. 만약 산소 16쪽 원소예요. 얘네들은 두 개의 전자를 얻었으면 하겠다는 놈들입니다. 근데 이런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서로의 원자가 전자를 야 내가 한 개 줄게 니도 한 개 주라 서로 같이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 공유가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공유합을 만드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유기물들도 모두 다 이런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고체 결정을 크게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물질 성질을 가진 물질 성질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입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 물질이나 이온 결합 물질은요 분자란 말을 쓰지 못한다고요. 분자를 말을 쓰지 못하니까 당연히 분자식이라든지 분자량 이런 말도 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산화 마그슘 쓰는데 원래 크로스 내리면 Mg2O2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Mg5로 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내려서 Mg2O2 쓰면 마그슘 2개와 산소 2개가 동적으로 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즉 실험식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실험식으로 그 원소 화학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유합한다고 해서 전부 다 분자입니까? 역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자들이 규칙의 배경으로 거대 그물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얼마큼 떼야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성립하는지 잘 몰라요 하겠다고요. 예를 들어서 탄소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공유 4개를 이렇게 하고 이 탄소 역시 공유 4개가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탄소 다이아라고 했을 때 탄소 원자 한 개만 떡 떼가지고 다이아몬드다 하면은 그 다이아몬드 성질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을 나누는 바.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아닙니까? 하는데 엔간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요. 물론 대표적으로 예외되는 것들이 없지 않긴 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필심 흑연 말입니다.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전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아주 특성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통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공유결합 물질은 상대적으로 단단하나 부작용이 굉장히 좀 기압력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을 볼 때 굉장히 높은 놈과 굉장히 낮은 놈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자 결정을 이루는 놈들은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다고요. 멈춰 쿵치고 쉽게 부셔지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아직 여러분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교재에서 나타나는 방법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공유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화학결합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들만 화학결합에 참여합니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점으로 찍는데요. 이쪽이라서 점을 한 개만 찍겠습니다. 한 개만. 그러면 2종 원소는 최외곽에 전자가 2개 있다고 해서 점을 2개 찍고요. 13종 원소는 원자가 전자 3개에 대해서 이렇게 찍겠습니다. 14종 원소는 4개를 찍을 수 있겠죠? 15종 원소 5개를 찍는 그림입니다. 16종 원소 6개를 찍을 수 있겠고요. 17종 원소 7개를 찍는 이런 형식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염소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쪽 원소끼리 결합을 한번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17쪽 원소 플로린은요. 플로린은 플러스 7의 핵전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9의 핵전화량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kop질에 7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네온처럼 되고 싶으면 한 개의 전자를, 즉 예를 들어서 리튬이 이뤄진 전자를 한 개를 받아오면 딱 맞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다른 옆에 플로린과 준비를 시켜보죠. 플러스 9의 핵전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쌍의 전자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나도 18쪽인 양 얘도 이렇게 해서 나도 최강 전자 8개를 가지고 있다. 얘들 입장에서는 나도 최강 전자를 8개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서로 착각하면서 공유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보시다시피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나마 2주기 원소였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3주기 원소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 다 그려야 돼요. 얼마나 비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훨씬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인데요. 플로린이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7개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적겠습니다. 옆에 플로린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해놨습니다. 색깔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플로린 입장에서는 8개, 얘도 이렇게 해서 8개를 가지는 이렇게 점을 찍어놓는 이것을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 시계라고 묻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플로린 사이에 단위결합이 있다고 공유전자쌍 한 쌍에 대해서 선 하나 이렇게 그은 것을 구조식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F2라는 분자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16종 원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종 원소 산소입니다. 원자의 전자 몇 개 있어?
여섯. 6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있으면 안정할 텐데 지금 2개가 모자라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산소한테 나도 2개 줄게, 니도 2개 주라 하는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찍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산소, 왼쪽 산소가 모두 다 이렇게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18초 매운과 같은 배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산수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O2 분자를 쓰면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한 게 아니라 두 쌍 이상의 전자를 가지는 것, 두 쌍 이상의 전자를 공유한 걸 다중결합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다중결합은 이런 이중결합 말고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15조 원소 질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어?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질소도 5개의 원자의 전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질소 이렇게 해서 8개, 왼쪽 질소도 이렇게 해서 8개, 즉 질소 간에 삼중결합을 해서 N2라는 분자를 형성하겠다고요.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들이 저런 형식으로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중, 삼중의 다중결합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물론 단결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비금속 원소끼리 같은 놈들끼리 결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사중결합은 있을까요? 있겠죠. 사중결합은 없습니다. 아. 예, 사중결합이 없는 연유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 정도 수준의 교과 과정이 좀 필요하는 바 현재로서 여러분한테 그냥 3중까지 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들 하면서 한유합뿐만 아니라 이중결합에 대한 내용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똑같은 놈들끼리, 다시 말해 이걸 원소 물질이라고 이름을 써요. 같은 놈들끼리 결합한 거 F2, O2, N2 원소 물질이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수소랑 결합시킨 다른 물질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고중결합 꼭 좀 다 읽어주세요. 자, 계속해서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같은 놈들끼리 결합했던 원소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다른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겠습니다. 원소 물질 말고 화합물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가장 먼저 다룰 원소는 아무래도 수소가 될 것같습니다. 수소하고 결합한 수소화합물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족입니다. 2주기 할게요. 2주기 14족 누구죠? 이중이 있어서 규수. 아니. 네. 탄소죠. 아니. 3주기가 삼중인 줄 알았어요. 예, 2주기 14족 탄소입니다. 원자가 전에 몇 개 있다고? 저 4개. 그렇죠. 4개의 원자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나요? 네. 자, 수소랑 공기결합을 했는데요. 수소는 1족이에요. 원자가 전자 1개 있어요. 근데 수소는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얘는 헬륨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수소가 내가 1개 줄게, 탄소에 니도 1개 주라, 우리 같이 공유하자 해버리는 말입니다. 수소 입장에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다. 18족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어요. 얘는 퍼펙트해요. 자기는 이제 안정해졌어요. 수소는 안정해졌어요. 탄소 입장도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탄소 혼자 탄소하고 수소가 1대1로 이런 식으로 결합하지는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놈들과 결합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다른 수소 4개와 공유 결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하니까 탄소가 8개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보입니까? 네, 쌍. 4쌍 보이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분자식을 쓰면 CH4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자식이 뭡니까 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수치로 다 나타내는 거. 이걸 분자식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예, 이름은 메테인. 지금 이제 영어 발음식으로 하려고 하는 보니까 메테인인데요. 뭐 시중에 많이 알려진 건 메탄가스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분자식. 그럼 얘들의 결합을 나타내는 뼈대를 나타내면 구조식이라고 쓰겠습니다. 즉 아까 루이스 전점식에서 공유결 한 쌍을 선 하나로 나타내는. 그래서 구조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삼주기 14조 원소 누굴까요? 규소죠. 그럼 규소가 수소하고 결합하면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SiH4입니다. 2주기 14족이나 3주기 14족이나 수소로 결합하는 방식이 어떻다? 똑같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아직은 좀 어렵겠지만 얘들이 전자쌍들이 서로 좋다고 같이 모일까요? 아니면 전자쌍들끼리 너 뭐야 하면서 반발할까요? 반발하겠죠. 그래서 이 전자쌍들이 반발돼서 공간에 펼쳐지면 중심 탄소에 대해서 공간에 펼쳐지면 이렇게 정사면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사면체의 양꼭 네 꼭지점에 수소 원자가 위치하고 그 정사면체의 중심, 무게 중심에 탄소가 위치되는 이런 형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라는 구조 이름을 쓰겠습니다. SiH4 어떤 모양일까요? 사면체. 예, SiH4는 역시 정사면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학년도 올라가면 요 사이에 결합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15조 원소입니다. 2주기 15조 누굽니까? 저 질수 있어요. 질소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5개. 예, 5개의 원자가 전자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역시 수소랑 공유하면 이때 수소 몇 개 필요할까요? 3개. 그렇죠. 수소 3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입장에서는 8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는 이런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이제 공유 전자쌍을 물었습니다. 공유 전자쌍 몇 쌍 공유되고 있습니까? 3쌍. 3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보이네요. 한 쌍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맨 위에. 그렇죠.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얘의 분자식은 NH3 쓰겠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예, 좋습니다. 암모니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구조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3주 14조 누구죠? 3주 15조 누구예요? 3주기 15족이요? 예, 인이죠. 3주기 15족이요? 네, 3주 15조고요. 아, 인입니다. 아. 인과 수소가 결합시키면 파스핀이라고 불러주는 pH3 이런 놈이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조금 더 오버해서 그렇다면 요 암모니아는 어떤 모양일까요? 공간상에 펼쳐지면 하겠습니다. 질소에 대해서 공유 전자쌍이 3쌍 이렇게 펼쳐지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더 있어요. 근데 분자 모양을 얘기할 때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는 표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질소가 삼각뿔의 그 꼭지점을 향하는 이런 형태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 형태를 삼각뿔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되겠습니까? 네, 파스핀 역시 마찬가지 P에 E에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삼각뿔형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한 개 더 올라가면 요 결합각도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더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원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중에 16조 누구예요? 황. 산소죠. 아니 자꾸 2주기랑 3주기랑 헷갈려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계속 이렇게 교정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게 더 좋아요. 틀리더라도. 원자전은 몇 개 있다고? 저 6개.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두 놈이랑 공유 결합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공유전자쌍 몇 쌍 보일까? 네, 두쌍. 두 쌍 보이죠? 비공유전자쌍은요? 두쌍. 역시 두 쌍 보입니다. 예, 바로 요 놈들이 비공유전자쌍 두 쌍들로 있습니다. 해주보면 H2O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산화수소라고 원래는 이름을 써야 되는데 누구도 산화수소라고 쉽게 발음하지는 않네요. 요 이제 3주기 16조 하면 누구예요? 황. 황이죠. 그래서 H2S 하면 이름이 황화수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산화수소라고 황화처럼 산화수소라고 쓰면 이름이 맞는데 산소. 그래서 산화수소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산화수소가. 그러면 H2O2 산소가 한 개 더 많아. 많아 할 때 과산. 그렇지 이름이 과산화수소 하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과산소. 근데 뭐 산화수소라고 하니까 좀 통이 안 나네. 좀 무리하고 할게요. 지금 저 황화수소를 황소라고 바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소문이 아니죠. 황소. 이미 우리가 공용적으로 쓰는 말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네가 화학협회 수장이 돼서 바꿔보세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산소에 수소 있고요. 비공유가 이렇게 있긴 해요. 근데 비공유는 분자 모양 결정하는데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래서 결국에 원자가 몇 개? 3개밖에 없잖아요. 네. 3개의 원자를 가지고 입체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평면이고요. 원자 3개면 무조건 평면이에요. 그래서 구분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영어도 벤트 스트럭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구분형입니다. 그래서 원자 3개면 직선으로 펼쳐지든지 아니면 굽었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14, 15 그리고 16쪽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14, 15, 16쪽이요? 예, 14, 15, 16쪽 소개해봤습니다. 뭐하냐? 왜? 14중 15중 그래? 14, 15, 16쪽이라길래. 뭐 17쪽은 별로 할 게 없죠. 17쪽. 뭐 공유활성이 비공유세 쌍이 있긴 한데요. 뭐 수소하고 프롬이 뭐 이렇게 단일합하고 뭐 수소하고 염소가 단일합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끝하고 말겠습니다. 그죠? 와. 그래서 17쪽은 뭐 그렇게 크게 할 말 없으니까 14, 15, 16쪽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비슷한